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시는 모든 그 어머님 여러분들께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드립니다. 엄마, 해피 마더스데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꽃을 바치고 싶지만 공간의 한계로 인해서 조금밖에 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꽃을 꼽을까 하다가 꽃옷을 입을까 하다가 좀 더 꽃이 많을 것 같아서 꽃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다 하면은 저 벽에도 걸고 하면 too much 해서 여러분들께 해피 마더스 데이 인사를 드리면서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많이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화폐는 또 뭐고 암호화폐는 뭐고 가상화폐는 뭐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내가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등등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지? 하는 의미에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디지털 화폐가 뭔지,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부르는 용어에 대한 차이도 전해드리겠고요. 또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중요한 디지털 화폐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것들의 장점, 단점, 연방은행도 연방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한국, 중국, 유럽 전부잖아요. 중국은 이미 시험 단계에 들어갔고 해서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럼 이 세상에 은행이 없어진다는 것인가?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화폐의 시작은요. 사실은 그 무정부주의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는 게 가장 옳습니다. 연방정부가, 연방준비제도가 은행이라는 어떤 그 인스티튜션, 제도를 끼고 모든 돈의 흐름과 돈의 양과 뭐 이런 것들을 통화 정책을 하죠.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우리가 정부에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돈도 줘야지, 돈도 이제 들어가니까요, 비용이. 그러면서 왜 정부를 꼭 돈의 거래를 할 때 정부가 있어야지 돼? 은행이라는 기관이 있어야지 돼? 우리 둘, 사람 대 회사가 됐건 사람 대 사람이 됐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정부의 파워를 줄이고 없애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을 하겠다. 돈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디지털 화폐입니다. 물론 기술이 받쳐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재정 시스템을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가 죽기 전에 굉장히 다른 재정 시스템을 은행이 거의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은행이 있다면 디지털 은행이 생기겠죠. 연방정부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결국은 미래의 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전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되는 거죠. 미래의 돈. 원래 시작은요, 1983년이네요. 데이빗 그 차움이라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쭉 자라난 주이씨예요. 이분이 UC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니까요. 왜 올라가서 이러저러한 공부를 하다가 논문을 UC 그 버클리에서 그 박사 과정도 했거든요. 논문 자체를 이런 디지털 화폐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89년도에 버클리에서 디지털 화폐에 관한 회사도 만들었어요. 항상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들어가면 망하고 나오죠. 이분도 파산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그 뒤에 어떻게 하면 정부의 그 추적, 정부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돈 거래를 할 수 있는가 해서 뭐 이 골드,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골드가 그렇게 거래됐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미국에서는 2008년도 정부가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화폐는 정부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투자용으로 요즘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뭐 5만 8천 달러까지 갔다. 6만 달러까지 갔다. 하지만 저는 오늘 미래의 그 화폐라는 꼭 비트코인은 상품명이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은행에 가서 일일이 뭐 ATM 머신으로 찾고 이런 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미 가계에서 받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무리 정부의 규제가 없어도 그럼 이게 내가 돈이 어떻게 됐고 들어오고 나가고 저 사람한테 줬는지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종이는 없는데 장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 거래에 관한 모든 장부를 적어내는 그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이거든요. 암호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으로는 꼭 이 디지털 화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만드는데 그것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차이점. 누구는 디지털 화폐라고 하고 누구는 암호화폐, 누구는 가상화폐, 누구는 전자화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무슨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특집 방송을 할 때도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이거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거든요. 먼저 디지털 화폐.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한국 것을 조금 모니터를 해봤더니 어떤 부분은 틀리게 적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의 오늘 보도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너무 분명하게 틀려서요. 어떤 매체에서는 디지털 화폐도 뭐 정부의 규제를 약간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한국말로 써 있는 신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정부주의로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가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장단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돈으로 거래되지가 않는다는 것. 언제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된다는 디지털 거래만 가능하다는 것이 다르고요. 그럼 암호화폐는 뭐냐?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그 커런시라고 하고 암호화폐는 그 암호화된 그런 그 화폐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 그 커런시라고 그 암호화한다 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디지털 화폐에 속하는 거예요. 암호화폐는. 그런데 암호에 의존해서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전부 암호에 의존하진 않거든요.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암호에 의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디지털 화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이런 그 신형 화폐에 대해서 전부 암호화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그러니까 더 큰 의미인 거예요. 디지털 화폐 안에 암호로 쓰는 것도 있고 패스워드로 쓰는 것도 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라고 부르시면 무방하지만 뭐 다른 그 암호가 아닌 것을 쓰는 것을 보고 이 암호화폐라고 하시면은 안 되는 거고요. 뭐 말하자면 라이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이스트립이라는 것은 패스워드화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는 그런 차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일 수도 있고 암호화폐일 수도 있다. 그럼 또 가상화폐는 뭔가? 버추얼 그 커런시는 뭔가? 버추얼 커런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 2012년도에 정의를 했습니다. 역시 디지털 화폐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가 없어요. 그런데 디지털 화폐는 개인 대 개인이 됐건 개인 대 회사가 됐건 거래하는 측과 거래하는 측이 직접 하는 것인데 가상화폐요. 버추얼 화폐는 개발업자가 대부분 컨트롤을 합니다. 가장 쉽게 그러니까 멤버가 돼 있어서 특별한 커뮤니티 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virtual currency, 가상화폐입니다. 말하자면 카카오톡에서 뭐를 거래할 때 뭐 초코라는 것을 사용을 하든가요. 이모티콘 초코를 사용하는 이게 이제 virtual currency가 되는 거죠. 다르죠? 디지털 화폐랑은 비트코인이랑은. 그리고 그럼 전자화폐는 뭐냐? 일렉트로닉 커런시, 전자통화, 전자화폐. 이러면은 미국에서는 여러분들께서 ATM 머신에 가시잖아요. ATM 머신에 가시면 분명히 디지털 화폐처럼 컴퓨터화된 디지털화된 그런 것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렉트로닉 커런시 전자통화라는 것은 컴퓨터 전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뭐 입금을 하고 하지만 캐시를 종이 돈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디파짓을 그렇게 하지만 종이 돈을 실제 돈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디지털 화폐와
전자화폐, 우리가 ATM에서 쓰는 그런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예요.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가상화폐, 전자화폐. 그러면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면서 암호화폐인 이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로는 제일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그 화폐이지만 디지털 화폐지만 패스워드식으로 만들어진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라이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스트립이라든가 그리고 그 밖에 이게 이제 2011년이었거든요. 2012년, 2013년도에 뭐 많은 것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는 투자하시는 분들께요. 그 더코인이라는 것은 20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그 유명한 암호로 된 디지털 화폐가 패스워드가 아닌 그게 이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디지털 화폐는 뭐 6,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거래소에서 거래도 되고 하는 디지털 화폐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한 4,000 종류 정도는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뭐 물론 일부에서는 피자 가게에서도 받기도 하고 자동차도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받겠다, 뭐 비트코인을 받겠다, 딱 그 특정 디지털 화폐를 지칭해서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면요. 이것은 뭐 아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헤드라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양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비트코인이요. 세계에 지금 1조 2천억 달러 규모 정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더리움이에요. 두 개가 다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해서 10억, 100억, 1000억, 2634억 달러 규모. 그 다음에는 이제 쭉쭉쭉쭉 떨어져서 많이 액수는 많지 않아요. 워낙에 가격이 작으니까는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 패스워드로 쓰는 디지털 화폐인 라이트코인의 전체적인 그 볼륨이 지금 10억, 100억, 181억 달러 정도 되고 그 밖에 뭐 스텔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에서나 저는 미국에 있지만 제가 비트코인으로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빼고 정부 빼고 다른 조직 전혀 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과 벤모라든가 페이팔이 다른 겁니다. 페이팔로 물건 뭐 이베이 같은 거에서 사실 때 많이 여러분들 내시죠. 그리고 벤모 같은 경우 저도 조카와 벤모로 돈을 주고받는데 은행이 끼잖아요. 벤모를 활용을 해서 제가 제 조카에게 용돈으로 200달러를 준다. 이렇게 될 때는 제 은행 어카운트에서 미리 이걸 다 벤모하고 은행 어카운트를 연결을 시켜서 제 은행 어카운트에서 나가는 거죠. 페이팔도 마찬가지죠. 은행 어카운트나 체크 넘버를 입력을 해야지 가동됩니다. 해서 벤모나 페이팔 같은 것은 다 은행을 끼고 하는 것인데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모든 것을 그럼 누가 관리하느냐? 은행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관리를 하는 거죠. 거래 기록을 은행 기록처럼 똑같이 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한정돼 있잖아요. 뭐 2,100만 개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 그런 것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막 그 조정을 해서 매니플레이트 해서 이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뭐 6만 달러다, 5만 8천 달러다 이러는데 한 개를 한 사람이 다 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조각만 살 수도 있고요. 오늘은 투자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변화, 돈을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대한 변화로서 뭐 날마다 뭐 뉴스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난 그게 뭔지 정말 못 알아듣겠어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비트코인으로 지금은 아직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각 나라 연방정부에서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예를 들면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누구다 하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만들었는지 그룹이 만들었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쓸 때의 장점
싸죠. 뭐 여러 가지 은행의 수수료도 안 내도 되고, 그리고 24시간 가동하잖아요. 물론 은행도 온라인에서 24시간 가동을 하긴 하지만 그 24시간 뭐 하는데 좀 불편함도 있고 더 빠르고 항상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또 은행 어카운트 없는 분들도 계세요. 미국 가정 가운데 700만 가정이 은행 어카운트가 없는데, 뭐 이런 분들은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연방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그 준비를 한다면 이게 또 그렇게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연방 정부가 세금 환불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요즘 한 열흘 정도 걸리잖아요. 세금 보고 받고 리펀 받는데, 그런데 뭐 이런 그 정부가 만든 디지털 화폐가 있다 하면은 바로죠. 즉시. 그리고 뭐 어린이 베네핏 같은 것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푸드 스탬프도 마찬가지로 뭐 메일로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카드 같은 것을.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상품과 상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장점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재정적인 시스템을 훨씬 지금보다 간단하고 쉽게 만들 것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디지털 화폐가. 그런데 단점이 있죠. 좀 전에 장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가정 700만 가정이 은행 어카운트를 열지 못해서 디지털 화폐를 비트코인이 됐건 정부가 만드는 것이 됐건 사용할 수 있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왜 은행 어카운트를 만들 수 없을까? 각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각가지 사연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범죄와 연루돼서 그런 그 사연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은행 어카운트는 있는데도 범죄자가 어떠한 범죄에, 이게 정부가 추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생활을 정부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차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무슨 사건이 있다 할 때 은행 기록을 뭐 검사가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은행에서 그 검사에게 주고, 검사청에 주고, 검찰청에 주고, 본인에게 꼭 알려주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1년. 이게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말이 되고 있는 유시민 씨와 노무현 재단에 관한 무슨 뭐 사찰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 어떤 형태로든 범죄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정부가 감시를 하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거래를 범죄인이 한다면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바로 캐시로 전환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캐시는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디지털 화폐화 됐다. 그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개발을 하고 쓰는데 완전히 상용화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화폐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디지털 머니는. 그에 비해서 일렉트로닉 머니, 일렉트로닉 커런시, 전자화폐는 되잖아요. 뭐 입금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되고 아무 데서나 되고 이 전화기로 되고, 내가 돈을 찾고 싶을 때도 ATM 머신에 가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는 그러한 것들이 안 된다 하는 단점이 있고요. 또 단점이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저는 전부터 이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가상화폐, 일렉트로닉 화폐를 쭉 팔로우를 했으니까 이해가 좀 쉬운데, 지금 만약에 이런 것을 요즘 뉴스로 그냥 한두 마디만 들었지 아직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것이 이런 세상이 와서 내가 써야 된다 할 때도 배우셔야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우리 그 유튜브를 셀폰으로 하는데 배우는데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 그리고 또 값이 불안정하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오랜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디지털 화폐도 아니야,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만들겠어 하고 새로운 기술이 발달이 돼서 그쪽으로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값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안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뭐 가장 큰 단점은 그거죠.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거래하는 이 측에서만 알고 블록체인이라는 장부, 디지털 장부만 알지 정부라든가 아무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익명성이죠.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작은 범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무기 거래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돈 세탁, 어마어마한 돈 세탁 이런 것, 그런 것에 사용될 수도 있다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투자용은 그럼 어디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가? 온라인 거래소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소가.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가 제일 유명하고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는 코인베이스도 있고 뭐 그 밖에 뭐 이토로 라빈옷에서도 해요. 라빈옷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라빈옷에서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밖에 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전망이 디지털 화폐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연방 정부에서도 이제 종이돈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하거든요. 아까 무슨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CBDC라고 약자로 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에 대해서는 패권국이잖아요. 달러, 아직도 달러가 많은 힘을 갖고 있는데 이제 종이들이 없어진다면 이 종이 돈 패권국이, 재정 패권국이 가상화폐도 우리가 패권국이 되겠다, 최고가 되겠어 하는 것을 미국 정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뭐 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머니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주공산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 단점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디지털 머니는 디지털 머니인데 중앙은행이 그래도 관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은행에 여러분들께서 저금을 하시면 내 저금하신 돈을 거의 모든 은행에서 은행이 망해도 보장을 받습니다. 연방 그 정부의 재정 보험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라 이런 것은 값이 불안정하다 하는 것이 연방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방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면 정부가 이제 보조를 해주죠. 말하자면 비트코인을 연방 정부가 관리를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은 지금 MIT가 공과대학이잖아요. 그런 것이 강하니까 함께 그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 그 이름이 그 프로젝트 해밀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해밀턴. 우리 뭐 재무장관이기도 했고 미국에 처음에. 그리고 뭐 돈에도 있고 해서 프로젝트 해밀턴이라고 해서 연준 의장도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이게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계에서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고려 중이다 하고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나라는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종이 전혀 상관없는 디지털 화폐를 고려 중입니다. 중국이 이제 위안화를 5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요. 미국 말씀드렸고 유로도 유로 코인이라고 해서 2010 아니죠. 2000 지금이 20년이니까 2025년에 이 디지털 코인, 유로 코인을 완성하길 원합니다. 영국은 이제 따로 특별 전담반을 만들었어요.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 전담반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중국, 영국, 미국, 유럽 연합뿐만이 아니라 우루과이 뭐 그런 나라도 지금 전부 뭐 만들고 있어요. 뭐 스웨덴도 물론이고요. 유럽에서. 그러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왜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 하는가? 한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은 사기야, 도박이야, 안 돼, 얼마나 그랬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비트코인 자체를 봐야지 되고 블록체인을 봐야지 된다. 이 시스템 자체로 중국이 꼭 그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뿐만이 아니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블록체인의 그 시스템까지 다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 있어서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직업도 없고 하니까 유일한 기댐목, 뭐 버팀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비트코인 투자를 처음에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값이 조금 낮았을 때.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도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따로 강구를 하고 세계 다른 모든 나라에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같이 가야지 된다. 같이 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형태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온 겁니다. 연방은행과 또 회사들도 그래요. 뭐 페이스북 이런 데도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 하고 뭐 시작에 들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 이유는 중앙은행은 이제 미국으로서는 패권국, 이 화폐로서의 패권국에서 계속 디지털 이쪽도 미국이 그 딱 그 자리를 쥐고 싶어 하는 거죠. 돈인데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파워가 가장 큰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또 하나는 파워, 그러니까 컨트롤을 잃을까 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던 저렇게 말하던 결국은 다 그겁니다. 재정 분야에서 컨트롤을 잃게 될까 봐. 지금은 중앙은행 시스템이 다 중앙은행이 있고 그리고 연방 그 보험국이 있고 은행들이 쭉 있어서 은행에 따라서 크레딧이 많은 은행, 돈이 많은 은행 해서 뭐 이제 연방정부에서 돈을 이 은행이 한 은행에 뭐 일반인들이 뭐 얼만큼을 넣어놨다 하면 은행은 그것보다 몇 배 더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 망해도 보험이 다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은행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맡긴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죠. 그 모든 컨트롤을 정부가 중앙은행이 하는데 통화정책까지 하는데 그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화폐가 다 휩쓸고 연방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만일 페이먼트라든가 입금, 융자 이런 것을 지금은 은행과 다 일을 했는데 전부 은행에서 빠져나가서 디지털 영역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도 망하지만 연방정부도 설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연방정부, 중앙은행은 경제 사이클을 관리를 해야지 되잖아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자율을 통해서 그리고는 이제 비상사태 때마다 나라 채권을 더 사고 양적 완화다 해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많이 풀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기금을 그리고 이제 비상사태 때 그 시스템에 지금처럼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연준과 행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해서 민간 디지털 화폐는 감시가 없기 때문에 감시가 없는 민간 네트워크가 지금은 아직은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커졌을 때는 정말 무주공산인 거죠. Wild Wild West. 와일드한 서부 활극 시대가 되는 겁니다. 돈 부문에 있어서. 정말 떼먹고 도망가는 인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형식으로 하고 그 부분뿐만 와일드 웨스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생활 정보도 뭐 남용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들 무슨 아주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에 있어서 뭐 블록체인이 뭐 망가졌다던가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나마 안정적이고 정말 수백 년 동안 이런 것을 관리를 해왔던 정부가 어차피 디지털 화폐가 화폐화 된다면 정부도 갖고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뭐 채권 가운데서 정부 채권 뭐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많이 믿어주잖아요. 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형태로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동기는 연방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더 나은 재정 시스템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 시대의 발전인 겁니다. 예전에는 조개 껍질로 돈으로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돌로 한 것도 있을 테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지폐 아주 질겨요. 뭐 망가지지도 않는 이 지폐로 왔는데 그 지폐도 사실은 망가져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교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 종이는 가라. 디지털로 한다. 하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게 디지털화 됐다 하더라도
돈이란 가장 이상적인 돈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안전하게 거래돼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안정성 같은 것은 역시 연방 정부가 맞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연방 정부의 생각이에요. 뭐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정부의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것은 보장이 되겠죠. 다른 일반 민간의 디지털 화폐와는 달리.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생전에 오늘이 이제 2021년 어머니 날입니다만 2030년 어머니 날쯤이 되면 지금보다는 디지털 화폐를 쓰시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요. 사람들이 돈 안 만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스타벅스에 가셨어도 전화기를 통해서 페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전에도 있었지만 조금 있었던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확 늘어났습니다. 은행 없는 세상은 완전히 없진 않겠지만 은행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은행이 제일 강했던 곳은 당연히 영국의 런던이었고 그게 지금은 no more 영국 런던, 지금은 뉴욕이죠. 뉴욕에 가서 어떤 큰 길에 보면 뭐 타임스퀘어에 보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그 은행들이 쫙 보면은 제일 높은 빌딩에 밤에 레온으로 반짝반짝하죠. 뭐 센트럴 스테이션부터 뭐 파크 애비뉴 뭐 이런데 JP 모건 체이스 같은 은행 뭐 아니면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그런 이제 은행들 이런 곳에 있는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요. 브라이언트 파크 같은 데 있잖아요. 뉴욕에 가면은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런던에도 아직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멕시코 시티 자카르타까지 모든 나라가 전부 밤에 불 끄고 보면은요 반짝반짝 제일 높은 곳은 은행이에요. 은행인데 모든 고층 빌딩은 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보이는 걸로 압도해 온 거죠. 연방 정부의 그 건물이라든가 어떤 법원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그 장엄하고 힘이 있어 보였던 것처럼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깨뜨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은행도 그런 그 보이는 것에서 압도하고 그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은행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로서리 쇼핑할 때도 뭐 아니면 뭐 모든 페이먼 할 때도 다 은행 거래를 하는데 회사에서는 직원들 봉급을 줄 때도 은행 거래를 하고 집 살 때도 학생 융자도 다 은행을 통해서였는데 그 은행이라는 조직이 캐시가 없어지고 이렇게 캐시 거래가 없고 디지털로 해서 하면은 뭐 캐시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은행에 가서 캐시를 찾을 필요도 없고 이 참 지금까지 계속 은행은 커져 왔습니다. 그런데 캐시의 끝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은행의 끝일 수도 있다. 그 은행의 끝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그 머니라는 손에 잡히는 코인이 됐건 지폐가 됐건 그런 머니라는 것을 이젠 더 이상 그 민간 것은 연방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다는 그 메커니즘이 없어져 버리면 그 연방 정부 중앙은행은 뭐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디지털 머니를 만들어서 일반 디지털 머니보다 우리 것이 안전하다 하는 거, 우리 것은 보장을 한다 하면서 계속 통화 정책, 이건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국가가 경제가 잘 안정하게 돌아가면서 발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지금까지 80%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디지털 화폐를 정부에서 만드는 것을 이제 시작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뱅킹 시스템이 돈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뭐 변하지 않은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뭐 1세기도 더 됐을걸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결국은 돈이라는 가장 전형적이면서 이 재정업계라는 어느 정도 현대적일 수도 있는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은행 없는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은행이 아니라 디지털 은행이 설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큰 그림에서 이제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시는 대로 알아서 그분들은 더 잘 하실 테고요. 저는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좀 비교적 짧게 이 디지털 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해피 마더스데이, 엄마 해피 마더스데이. 바이. 내일 뵙겠습니다.